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지시를 이때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했다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한 거다라고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시를 하면서 백혜룡 경정을 투입하라고 했어요.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엄정 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처음 의혹 제기를 사람을 수사팀에 넣으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걸까요? 제가 두 가지를 강하게 좀 지적하고 싶은데 질타하고 싶어요. 예. 첫 번째,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캄보디아 고문 살해 사건이에요. 네. 그게 그 청년이 알아서 캄보디아에 간 게 아닙니다. 유인책 여기 있는 있었고. 국내 유인책이 데려가서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고요. 지금 330명이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지금 인도만 하더라도 1000명을 구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네, 예.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그거는 어쨌든 지난 일이고 외압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지만 그냥 수사하면 돼요. 예.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긴급합니까? 긴급해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게 긴급합니까? 수사 인력을 거기 투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캄보디아 국내 유인책들 때려잡아야 되나요? 저는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예. 대통령이 수사팀에 수사관을 지정해서 넣어라, 뭐 이렇게. 넣어라 마라 한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 자체가 저는 직권남용성이 있다고 봐요. 그럼 수사는 대통령에 있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권한 없이 수사를 지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 수사에는 수사의 방법이나 내용도 있지만 수사팀의 구체적인 구성도 있는 거예요. 수사팀, 특별수사팀 만들어라, 수사팀을 대규모로 해라 이런 지시는 할 수 있지만 누굴 넣어라 빼라 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의혹 제기한 사람들 유동규나 그죠? 예.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나 또 우리 그 처음에 법카 의혹을 제기했던 김명현 씨나 조명현 씨나 예. 이런 분들 사건 내용 잘하니까 수사팀에 파견하면 되잖아요. 이분들 마침 중수청에 수사관 뽑겠다고 하거든요. 수사관 특채해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건을 제일 아는 사람이 네. 처음 의혹 제기한 사람이 수사를 하는 논리라면 네. 그리고 수사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사건의 당사자가 돼서 네. 당사자가 수사권이나 칼을 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를 수사팀에 넣지 않아요. 피해자조차도.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지만 피해자 자체도 수사팀에 넣지는 않습니다. 왜?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 법감정이 녹아 있어서 절차적인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진 법치 국가에서는 자력구제인 스스로 피해본 사람이 뭔가 이거를 회복하고 복수하는 거는 막은 겁니다. 그쵸. 사적 복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적 네. 제재는. 근데 백혜룡 경정이 지금 이제 완장 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밝히겠다. 이 자체가 되게 사적 복수심에 사로잡힌 장면이라 불편하고요. 네. 의혹도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를 하나만 딱 설명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마약 수사를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마약 수사가 급증했는데 사실 어떤 정부든 마약 수사를 일부러 봐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마약 사범들인데. 예. 다 때려잡자는 게 정부 입장이고 마약 사범 때려잡자는 기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분명히 유지가 됐고 오히려 마약 수사팀 관련해서 확대해 왔어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백혜룡 경쟁이 마약 운반해 오는 그 마약 운반책을 2명 잡은 겁니다. 네. 이 2명이 막 쪼았더니 세관 직원들이 여러 명이 나를 도와줘서 통과할 수 있었다. 들어왔다. 네, 증언을 한 거죠. 예. 근데 확인해 봤더니 그 세관 직원 중에는 휴가 중인 직원도 있고 휴가 중에 현장에 없는 거예요. 현장 알리바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여서 꼭 글로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이 증언이 왜 좀 잘못됐냐면은 우리가 수사를 조금만 마약 수사를 해보신 분이면 다 압니다. 마약 범죄자들은요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범죄자들이에요. 이분들은 감옥에 가는 거를 거의 죽는 것처럼 무서워합니다. 감옥에 가면 지금 마약에 중독돼 있는 상태이니까 마약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처럼 생각해요. 징역 1년을 사형이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무기징역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마약 수사관들 수백 명, 수천 명 있거든요. 전직들한테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약 사범들이 얘기하는 건 온갖 거짓말을 다 하기 때문에 마약 수사관의 제일 덕목은 뭐냐면 이분들 거짓말하는 걸 잘 걸러내는 게 제일 덕목이에요. 진술에 휘둘리지 않고. 그럼요. 이분들은 경찰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 경찰관이 공무원 좀 때려잡아서 특진이라도 하려는 욕심이 있나 보다 싶으면은 이분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말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의혹이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예. 진술의 어떤 신빙성부터 좀 흔들리는데 그게 이까지 온 거군요. 네,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할 때도 저는 이게 절대 커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언급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예. 왜냐하면 수사팀 만들어서 해봐라. 실체가 없는데 밝혀질 리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마약 통관을 봐줍니까? 네.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캄보디아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으니까 이걸 일종의 물타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에서 마약 수사가 더 심각해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긴급한 사건입니까? 이건 다 지나갔고 현재 지금은 납치된 우리 국민도 예. 못 구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네. 과거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좀 경중을 따졌으면 좋겠다. 네, 물타기 너무 심해요. 저는 예. 저수지 정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물만 타는 데만 그렇게 하지 네.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죠.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